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금양,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왜 좋냐라고 좀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갭을 메꿔줬죠. 그죠? 우리가 항상 주식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갭은 메꿔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갭하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HLB가 갭하락이 좀 크게 떴었잖아요. 제가 이제 금양을 하는데 HLB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갭이 메꿔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갭들이 뭐? 메꿔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갭이 메꿔지는 원리를 잠깐 좀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쉽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갭이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있습니다. 그죠? 자, 확대해서 볼까? 자, 보면은 자,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재가 떠서 개파락을 했어.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이런 개파락을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갭은 메꿔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갭은 어떻게 메꿔진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차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죠? 차트라는 게 우리가 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0원 뭐 100원부터 1000원까지 주가가 있으면은 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호가가 5원, 10원, 뭐 20원씩 호가가 있을 텐데 이 호가 사이에 거래가 되면서 105원에 거래가 되고 110원에 거래되고 115원에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면서 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이 갭이라는 게 거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차트가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차트인데 갭이라는 건 뭐예요? 갭이 있다? 거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구간에 거래가 없이 뭐요? 거래가 없이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가 없다라는 건 어떤 걸 뜻하죠? 매물대가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500원까지 자, 750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요. 그쵸? 있으면 여기 뭐예요? 이 자리가 거래가 발생된 지점이죠. 근데 만약에 개파락을 했어. 응? 개파락을 했어. 1000원에서 마이너스 30% 시작을 해서 700원에 갭이 없어요. 그러면은 701원부터 999원까지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는 거죠. 이 원리를 아시면은 이 갭을 메꾸고 가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오늘 구간에서 갭이라는 것을 메꿔 줌으로써 뭐요? 거래가 없던 지점에 거래가 생기면서 이 자리를 채워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금양 신규 진입 타점이 좀 나갔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타점이 어떻게 나갔냐면 자 먼저 보시면은 요 구간 이 갭이 뜬 구간에서 당기적 지지선이 어디죠? 지지선이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얼마죠? 49,500원 지지선. 저항선 어디에요? 저항선 위에 얼마죠? 52,500원이 저항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금양 뭐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이 사이에서 주가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51,000원에서 52,000원에 겁먹지 말고 이 사이에서 매수하자. 1차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신규 진입. 2차 매수는 혹시나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거를 깨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모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2차 매수 타점 남겨뒀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 건요. 유상증자 후에 변동성이 강하게 생기는 걸 대비해서 1차적인 분할 매수를 완료했고 제가 봤을 땐 거의 저점 구간은 내일 아니면은 오늘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4,500억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7%밖에. 이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여기서 8천억에 관련된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맞죠? 급락을 했는데 이 하락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 가격대 52,000원이 유상증자 8천억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 얼마 했어요? 4,500억 했잖아. 응? 그럼 3,500억 덜 했잖아. 그쵸? 이건 어떤 걸 뜻합니까? 어떤 걸 뜻해요? 호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호재로. 그래서 호재로 인식하면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유상증자가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8천억 할 거 4,500억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번 연도 세금이 8천만 원이다 라고 세무사에서 내려왔는데 한 달 있다가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 세금 4,500억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4,500억 됐습니다. 그럼 8천만 원이었을 때 4,500만 원 줄어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 8천억 낼 거 4,500억 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덜 낸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잖아.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로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금을 내므로써 4,500, 그러니까 쉽게 세금을 설명할게요. 4,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예요? 세무조사 안 받고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 4,500억 중에 3,500억이 뭐로 들어가요? 시설자금으로 들어가요. 그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금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3,500억이 뭐로 써요? 3,500억이 시설자금. 그리고 1,000억이 뭐로 쓰인다? 부채상환 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입금을 갚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입금 빌려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이 채무 차입금을 갚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표현할 때 채무 금액 1,000억 이 단어가 거슬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영자금을 유상증자 자금에 넣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금양을 얼마나 여러분께 열심히 설명드렸는지 확인시켜 드릴 거고 분명히 앞으로의 대응법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텔레그램 방부터.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오늘 9월 30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많이 써드렸죠. 아침에도 오늘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면 금양 관련된 부분 제가 좀 찍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장 금양 유한양의 삼성전자 HL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내 금양 분할매 4점 잡아볼게요. 상승은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스윙으로 잡고 봅니다. 신규 진입 기준 보유자는 추가 매수 올라오면 잘라낼 용기 있는 분들 매수하세요. 장 초반 금양 영상부터 올라가서 아침 브리핑 늦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 금양 같은 경우 지금 8시 55분 기준 동시호가 49,5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강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왜? 지지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시에 VI 걸리는 거 보고 타점 다시 잡아보겠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번에 저점 구간 45,000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자? 이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100주 중에 다 50주였다고 하면 오늘 개파락에 25주 추가 매수하고 더 빠지면 또 25주 산다. 이렇게 해서 금양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양 같은 구간은 우리가 49,500원 위에서 시작 시 지지선이 형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양 같은 경우 매사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매사점 들어갔고 이 금양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 보면은 금양이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금양은 유상증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들을 최대한 태워서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입니까? 9월 23일이에요. 9월 23일. 그죠? 이미 일주일 전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물량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했다? 2분의 1 정리했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30% 이상 챙겨놨다. 자, 금양 주주분께 분명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물려 계신 분들 아마 유상증자 참여할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 금양으로 많은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3만원, 14만원 구간에 계속해서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4, 5만원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갔을 때 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만원대, 4만 5천원대 신규 진입 무조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6만 2천원까지 올랐잖아. 몇 프로요? 30% 이상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에서까지. 그죠? 자, 생각해봐요. 12만원, 13만원에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뭐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말 믿을 거예요?
아니면 13만원, 14만원 구간에 매도하라고 하고 4만 5천 원에서 올라간다고 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대응하자예요.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14만원에서 5만원까지 빠졌잖아. 4만원까지 빠졌잖아.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 이거는 지금 구간 지지 구간 형성될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저는 무조건 정리하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양의 행태를 보면 저는 지금 호재를 띄워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급등할 거다. 급등할 건데 정리하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금양은 시설자금 3,500억으로 기장 공장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하나70 배터리를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이 완공됐을 시에 이하나70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미국에 공급을 해서 실적을 내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하나70 배터리가 제대로 생산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지 이거는 추후에 지켜볼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하나70 배터리가 공장이 건설되면 그죠? 생산돼서 미국에서 매출을 발생한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거 뭐 하는 거?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매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금양 믿음이 정말 강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정도 그죠? 요 정도는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을 타면 평단을 내가 7만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정말로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어떨까라고 감히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내가 금양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어디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자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번호 있죠. 위에 번호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간단하게 010 자 9201 6329 이쪽으로요.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출 수 있으면은 신규 진입 타점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이거 내일 안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금양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양 올라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 13만원 14만원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금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잘 봐요. 작년에 금양 11월 10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13만원 14만원 구간대 잘 보이시죠? 자 금양 에코프로 다 팔아라. 그죠? 고점이다. 내년 70% 빠진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작년 11월에 7월 보이시죠? 자 실어요 얼마입니까? 자 실어 60개 좋아요 76개 아주 그냥 테러를 당했어요. 그냥 엄청난 테러를 당했다. 제가 보이죠? 엄청난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후로 다 빠졌죠. 그죠? 어디까지 빠졌어요? 4, 5만원까지 빠졌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깡통 찹니다. 팔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팔아야 된다. 어디? 7만원, 6만원 구간에서까지. 근데 4, 5만원 나오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4, 5만원 나오니까 빠진다고 해요? 아니에요. 반등한다. 금양 올라갈 거다. 금양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유상증자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날짜를 보자고. 날짜 잘 봐봐요. 얼마예요 이때? 날짜 봐봐. 9월 9일 9월 초잖아. 다 포기하고 있었어. 9월 초에. 그죠? 이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파는 자리 했어요? 9월 초부터? 아니에요. 금양 폭등 나올 거다. 너무 저점이다. 지금 거 저점이다. 폭등 나올 거다. 팔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 결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9월 2일에 나왔죠. 이런 찌라시들이 9월 2일에 나왔고 이거 이때인가요? 8천억 찌라시 이때네. 8월 29일에 나왔네. 8월 29일. 아니 그 전에 8월 28일? 보면은 어차피 요때 나왔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
8천억 유상증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어요? 금양 유상증자 나올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날짜 봐봐요. 언제요? 7월 23일이에요. 7월 23일. 대주주 지분 팔아서 회사에 2,400억 차입. 결국 다시 돈은 돌려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상증자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 7월 23일. 찌라시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볼게요. 7월이죠. 7월. 정확하게 4월. 4월에 다시 4월에 돈을 돌려받겠죠. 2,400억을. 회사 측으로부터. 근데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추가적 자금 조달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누구한테 자금 조달하겠어요? 주주한테 자금 조달하겠죠. 그죠? 주주한테 몇 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할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2차 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그죠? 2차 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주주한테 자금 조달할 거예요. 몇 천억을 땡겨서.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찌라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렸고, 주가 어떻게 했어요? 급락을 했죠. 제가 말한 금액에서부터 거의 60% 70% 빠졌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팔라고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때 뭐라 했어요? 담아야 된다. 담아야 된다. 오를 거다. 유상증자 성공시키려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봉상 지지선에 닿여 있고요. 그죠? 주봉상 지지선이요. 주봉상 지지선이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유상증자 4,500억 성공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호재 분명히 나와야 된다. 호재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야 주주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상증자 성공시킬 겁니다. 지금 보면은 주봉상 5일선, 11선 걸쳐 있어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7만원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금양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 구간 동요하지 마시고요. 금양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있다.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무조건 들어오세요. 관련돼서 분명하게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와 이런 차트 보는 기법들, 갭 기법, 그죠? 갭 기법,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IRA 법안이 결과적으로 금양의 상승을 만들어 줬잖아요. 기억을 하시죠? IRA 법안이 금양의 상승을 만들어 줬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때 2023년이에요. 결과 중국을 때리면서 금양이 급등한 거다. 근데 이번에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원 곧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에서 금양 같은 종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왜? 이것도 2024년도에 중국 때리기거든요. 중국 때리기. 핵심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 뭐예요? 미국 생물보험법 관련주도 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양에서 손실을 조금 보고 나올 수 있다. 웬만하면.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면. 그쵸? 이런 마이너스 50% 60%까지 맞았을 거 아니야. 최근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 10%가 됐어.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 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물량 정리해서 이 미국 생물보험법 관련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매수면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금양 꼭 체크하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금양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다 입장하시면 돼요. 전부 다 제가 확인해서 받아드리고 있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9월 24일입니다. 계속해서 입장시켜드리고 있다. 무조건 들어오시고 제가 드리는 이러한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 이런 객기법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히든 플러스 이 기법 요거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예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